병원에서 죽는다는 말을 들은 이지혁이 그날 밤 가장 먼저 한 건 지은호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검사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심장 쪽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급성으로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요라고 말하던 순간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 말은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곧 끝날 수도 있습니다로 들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김다정이 얼굴만 봐도 알아차릴 것 같았고 이상철이 남자는 버텨야 한다는 말로 꼭 눌러버릴 것 같았고 이수빈이 오빠 또 혼자 뭘 숨기지 하며 들러붙을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지은호가 그 해맑은 얼굴로 선배 괜찮아요? 하고 묻는 순간이 떠올랐는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지혁은 자기도 모르게 다 말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결심합니다. 지은호에게 차갑게 굴자. 사랑이 남아있으면 더 무너질 테니까요.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반복했어요. 내가 사라질 사람이라면 은호를 내 곁에서 빼야 한다. 그날 이후 이지혁은 지은호의 메시지를 일부러 늦게 읽었고 읽어도 답장을 대충 넘겼습니다. 지은호가 직접 찾아오는 날엔 더 잔인했는데요. 지은호가 카페 앞에서 기다렸다가 선배, 잠깐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면 이지혁은 고개도 제대로 안 돌리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만해. 너도 이제 그만 미련 버려. 지은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어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대답 뒤에 목이 잠기는 소리가 섞였고 지은호는 돌아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지혁은 그 시선을 느끼고도 끝까지 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붙잡을까 봐요. 문제는 이지혁이 차갑게 굴수록 밤이 더 망가졌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들이쉬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이 한번 올라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꺾였어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면? 그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생각은 꼭 지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지혁을 더 미치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지혁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김다정은 아들의 괜찮다는 거짓말에 평생 속아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김다정은 그날 밤 이지혁이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했나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다정은 이상하게 불안했거든요. 엄마들은 그런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다정은 이지혁이 잠든 뒤 겉옷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접힌 종이를 발견해요. 병원 이름, 검사 항목, 그리고 주의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김다정은 바로 이지혁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이걸 대놓고 물어보면 저 애가 더 숨겠지. 김다정은 그대로 종이를 다시 접어넣고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손만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척 묻습니다. 지혁아, 너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니? 이지혁은 밥숟가락을 멈칫했지만 표정을 금방 정리합니다. 아니,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김다정은 웃어 보이려 했는데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너 어릴 때도 그랬어.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하고. 엄마가 모르게 하려고. 이지혁은 대답 대신 물만 마십니다. 그 침묵이 김다정을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다. 김다정은 결국 이상철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보, 지혁이 병원 다녀온 것 같아. 이상철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애가 아프면 말을 하지.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원래 말을 안 해. 당신도 알잖아. 여기서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김다정은 지금 당장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이고 이상철은 괜히 들쑤시면 더 닫아버린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둘 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다르니까 그 간극이 더 아픕니다. 이 틈을 이지환이 눈치챕니다. 이지환은 원래 형 이지혁의 기색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지환은 어느 날 이지혁 방에서 약 봉투를 발견합니다. 이지혁이 급하게 숨기려다 놓친 봉투였고
거기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이지환은 그걸 들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나 이거 봤어. 솔직히 말해. 어디 아파? 이지혁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오히려 더 차갑게 밀어냅니다. 내가 뭘 알아. 내일이나 해. 이 말이 이지환을 확 끓게 만들어요. 이지환은 원래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형이 늘 너는 몰라도 된다는 태도로 선을 그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거든요. 형, 나 동생이야. 남도 아니고. 이지혁은 그 말이 더 아파서 더 잔인해집니다. 동생이면 그냥 믿고 가만히 있어. 이 집안의 긴장은 이렇게 조용히 쌓여가는데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밀어내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라는 걸 가족도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사이 박진석의 집안은 더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둘러싼 여러 조각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가 평소와 달리 말을 아끼고 고성희 앞에서 미묘하게 나를 세우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눈빛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황을 읽는다는 것도 이상하게 누군가를 먼저 막는다는 것도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박진석은 결국 사람을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속으로는 고성희의 뒤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고성희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고성희는 아직도 자신이 판을 쥐고 있다고 믿었고 우진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며 움직였습니다. 우진은 고성희가 지워야 할 흔적이자 동시에 박진석에게 들키면 끝장나는 마지막 연결고리였거든요.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 아직도 도망 다니니? 나랑 끝내자. 내가 입 열면 너도 끝이야. 박성재는 한편으로 더 깊은 딜레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지혁이 어느 날 술도 안 마신 얼굴로 박성재를 불러내더니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했던 협박의 정황, 사망신고라는 말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돈과 권력을 미끼로 사람을 흔들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줬거든요. 이지혁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말했지만 박성재는 그 단정함 뒤에 숨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성재야, 이건 내가 모른 척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야. 은호가 실제로 어떤 공포를 겪었는지 너도 알잖아.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집이 무너진다. 하지만 모르면 내가 무너진다. 그 둘 사이에서 박성재는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박영란을 만났습니다. 박영란은 화가로서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버티며 가짜에 유난히 민감해져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나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자 박영란은 오래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빠, 폭로가 정일 때도 있지만 폭로만이 답은 아니야. 지금 오빠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더 웃을걸? 그 말에 박성재는 당장 터뜨리기보다 먼저 자신이 판 밖으로 빠져나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선택했어요. 박성재가 사표를 내던 날 고성희는 웃는 얼굴로 왜 갑자기 회사가 장난이니? 하고 비웃었지만 박성재는 처음으로 고성희에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 아버지에게 절대 들키지 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이 집에서 끝낼 수 있도록 지금 멈춰. 박성재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경고는 또렷했어요. 고성희는 그 순간 박성재의 눈빛에서 알고 있다는 확신을 읽었고 입꼬리를 잠깐 굳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끝에 아주 얇은 균열이 들어가 있었죠. 박성재는 그 길로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이지혁의 차가움에 상처가 난 상태였고 박성재가 은호야, 피하지 마. 내가 피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자 지은호는 눈을 내리깔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사실 너무 무서워요. 저 혼자만 강해지는 게 가능할까요? 박성재는 그 말에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신이 가진 비밀을 나눴습니다. 고성희의 위험성을, 그리고 박진석이 곧 움직일 것 같다는 걸요. 지은호는 놀랐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성재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선을 그어주는 걸 느꼈거든요.
둘은 오래 얘기했고 결국 박성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너를 쉽게 놓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뭔가에 겁먹은 사람처럼 굴고 있어. 그게 너 때문은 아닐 거야.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수백 번 마음먹었는데 너 때문이 아닐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다시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의 차가움을 뚫고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바로 그날 밤 이지혁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병원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은 곳, 제가 죽는다고요? 라는 말을 내 입으로 뱉고도 아무도 못 붙잡은 곳. 이지혁은 난간 앞에서 손을 떨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버틸 수 있었어. 웬만한 일은 다 버텼어. 그런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통증이 한 번 올 때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꺾였어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면?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번 터지니까 그동안 꽉 눌러두었던 공포가 같이 터져나왔거든요. 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은호가 웃는 얼굴로 선배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던 순간 그 말이 따뜻해서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남아있으면 더 못 떠나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한 발을 난간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적어도 은호는 덜 아플까? 아주 비겁한 계산이었는데요. 그 계산을 하면서도 이지혁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그 단어가 너무 현실 같아서 더 무서웠는데도요. 그때 뒤에서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 선배, 지금 뭐 하세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옥상 문을 밀고 들어왔고 눈에 힘을 준 채로 이지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왜 왔지?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지은호는 이미 이지혁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팔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는데 지은호는 떨림을 들키기 싫어서 더 꽉 쥐더라고요. 이지혁은 차갑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노아, 너 왜 여기까지 그런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더 빨개졌어요. 선배, 저 바보 아니에요. 선배가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굴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럼 제가 그냥 네 하고 끝낼 것 같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의 눈을 보면 진짜 다 말해버릴까 봐요. 그냥 싫어졌어. 너랑 엮이는 거 지쳤어. 이지혁은 일부러 더 날카롭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선배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싫어졌으면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죠. 그 한마디가 이지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는데도 눈물이 흘러버렸어요.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 나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지혁은 처음으로 솔직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그 조각 하나에 바로 매달렸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제정신 아니어도 돼요. 선배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지혁은 결국 난간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지은호가 끌어내린 게 아니라 이지혁이 스스로 포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살기로 마음먹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살아서 은호를 마주하고 살아서 가족을 마주하고 살아서 모든 진실을 견뎌야 한다는 게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붙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제발 말해줘요. 무슨 일이에요? 이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 아픈 부분은 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좀 안 좋대. 위험할 수도 있대. 지은호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얘졌지만 곧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밀어낸 거예요? 나 아프게 하면 선배가 덜 무서울 줄 알았어요? 지은호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이지혁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지은호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고 이지혁은 도망치고 싶어 했는데요.
그 균열이 동시에 둘을 더 가까이 붙여놓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나한테 다 말할 필요는 없어도 혼자 죽을 생각은 하지 말아요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지혁은 약속 못해라고 말하려다가 끝내 노력은 해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지혁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박영란은 더 불안해집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기도 하고 박진석의 집안에서 늘 내가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받는 위치였거든요.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서 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영란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환 씨, 나 엄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오빠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거 그냥 회사 때문만은 아니잖아. 이지환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박영란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답했습니다. 응. 나 이제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고 싶어. 이지환은 그날부터 박영란의 부탁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박진석의 뒷조사와 묘하게 교차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조사하는 사람을 붙였고 박영란은 엄마를 확인하는 사람을 붙인 셈인데요.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깥의 적이 아니라 집안에서 생기는 균열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세계는 이런 노력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붙인 사람이 고성희의 동선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고성희는 어느 순간부터 누가 나를 보고 있지? 하는 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우진과의 약속 장소를 바꾸고 돈을 흘리고 사람을 쥐고 흔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엔 또 다른 계산이 올라왔습니다. 박성재가 사표를 냈다. 그건 나를 안다는 뜻이다. 그럼 이지혁도? 고성희는 이지혁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절친이고 박성재가 가장 믿는 사람. 고성의 입장에선 제거해야 할 변수가 또 하나 생긴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반전 하나가 슬쩍 들어옵니다. 고성희가 몰래 손을 뻗은 곳이 다름 아닌 이지혁의 검사 결과였거든요. 고성희는 병원 쪽 사람을 통해 심장이라는 단어와 급성 악화라는 단어를 알아냅니다. 완전한 진단명까진 몰라도 이지혁이 약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돕네. 고성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지혁이 흔들리면 박성재도 흔들리고 지은호도 흔들립니다. 고성희가 만들고 싶은 건 딱 그 균열이었거든요. 한편 이상철은 방제실에 취업하며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정년 퇴직 후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이상철은 집안 기둥은 내가야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터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그 방제실이 박진석이 가진 건물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철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일을 배우며 땀 흘립니다. 그런데 이상철이 밤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듣게 되는 통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진, 오늘은 여기로 와. 누구 눈에 띄면 끝이야. 그 목소리가 고성희의 목소리였고 이상철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여자가 왜 여기서?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섣불리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수빈도 다른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이수빈은 우연히 박성재와 마주쳤는데 박성재는 평소에 여유로운 금수저 본부장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망가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박성재는 잠깐 웃다가도 금세 눈이 젖었습니다. 그 순간 이수빈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도 지금 지옥을 지나고 있구나. 이수빈은 이지혁의 여동생으로서 늘 오빠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오빠 옆엔 이미 지은호가 서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이수빈에게도 쉽지 않았는데요. 박성재를 본 순간 이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나도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이 앞으로 또 다른 파동을 만들겠죠. 지은호의 집에도 불안이 스며듭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가 밤늦게 들어오고 표정이 자꾸 무너지는 걸 보고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왜 그러니? 또 그 집 사람들이니? 지은호는 아니야, 엄마라고 했지만 정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는 착해서 문제야. 착한 사람은 남들이 더 쉽게 흔들어.
그 말에 지은호는 눈물이 터질 뻔했는데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강호는 누나의 불안을 눈치채고도 자격지심 때문에 괜히 나를 세웁니다. 누나 또 잘난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지은호를 아프게 했고 지은호는 더더욱 혼자 강해지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지혁과 같이 버티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었죠. 그렇다고 이지혁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맙고 살 것 같은데 동시에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까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지은호가 손을 내밀면 잡았다가 다음 날은 너는 내일이나 해라고 밀어냅니다. 지은호는 그 롤러코스터에 상처가 나면서도 한 번만 더 버텨보자고 마음먹습니다. 선배, 저는 도망 안 가요. 대신 선배도 제 앞에서 사라지지 말아요. 지은호의 말이 조용하지만 단단해서 이지혁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석의 뒷조사가 첫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성희가 특정 병원 직원과 돈거래를 했다는 정황, 그리고 우진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통화 기록. 박진석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애, 너 대체 뭘 숨기고 있니? 박진석은 그날 밤 고성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사랑이 아니라 경계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성희의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지혁 검사 결과 확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카드 생김. 고성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어요. 좋아. 이제는 내가 날 피할 수 없지, 이지혁. 이지혁은 아직 모릅니다. 지은호가 자신을 살려낸 그 밤 이후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지은호도 아직 모릅니다. 이지혁을 붙잡은 손이 곧 고성희가 흔들어 놓을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지은호가 카페 문을 여는 순간에도 마음이 불안하게 뛰었고 이지혁은 출근길에 가슴을 움켜쥐면서도 지은호에게 차갑지 않으려고 애쓰는데요. 둘이 애써 붙잡은 오늘이 과연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